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상한가 가는 종목을 컨트롤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볼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유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다들 좋아하죠. 근데 막상 상한가 가는 종목을 만나면 그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 클럽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었는데 훈련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매매하면서 온전히 상한가 다뤄본 경험 자체가 처음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상한가 가면 좋겠다 하지만 진짜로 이 상한가가 내 걸로 되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상한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꿈만 꾸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때 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컨트롤을 하는지 상황별로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되니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저는 큰 틀에서 세 가지 상황을 나눠서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내 평단은 한참 아래에 있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 밑에 이 정도의 평단이 있었는데 원래 수익 중인 상황에서 그냥 추가로 상한가까지 가버리는 케이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 평단이 한 요 정도인 거예요. 상한가를 가는 과정에서 보합 상황을 만나면서 상한가 가서 내가 이제 평단 근처로 온 경우가 해당되겠고요. 세 번째는 상한가 갔지만 내 평단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죠. 각 상황에 따라 보유 종목의 균형 상태가 다르니까 주가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균형을 다시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접근을 해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이 종목 더 올라? 떨어져? 요 생각으로 매몰돼서 내 균형감을 체크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대표적으로 상한가 가도 멀었다, 그냥 그렇게 풍형글 같은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쵸. 종토방 같은 데 가서 보면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균형감 이런 거보다는 내 평단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라고 그냥 그렇게 매몰돼 버리는 생각인 거죠, 그게. 그쵸.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매매 훈련을 먼저 해보면서 경험도 하고 매매에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해보는 건 무조건 필요해요. 즉 매매에서 균형 잡는 게 뭔데 이 자체를 아예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축구로 치면은 볼 트래핑도 못하는 거라서, 근데 전술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형태라서 트래핑 연습해라 이거 잔소리 같지만 필요하니까 하는 얘기라고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매매 연습, 이런 기본적인 매매 연습은 저희 영상 많이 보시면서 스스로 연습도 해보시고, 하다가 어렵다 하면은 클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은 와서 함께 해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각 상황에서 신경 쓰는 거를 말할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죠. 수익 중일 때 추가로 상한가 가는 경우, 요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보유 비중을 토대로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나 아닌가, 이거를 제일 많이 고민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내가 보유한 비중이 있잖아요. 요 정도 비중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이만큼 더 크게 비중을 확대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더 이상 비중 확대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심리적으로 부담되니까, 쫄리니까, 아니면 이거 더 할 수 있는 거 맞아? 등등 어떠한 판단으로든 간에 비중 확대가 좀 무서워지거나 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가 더 이상 어려울 때, 그때는 마무리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즉 비중 확대가 어려우면은 마무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마침표, 전략 매도 요 형태로 넘어가주는 게 좋고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되게 유연해요. 아무리 잘 올라가도 자신의 균형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비중 확대가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실력의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깡좋게 막 하면은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막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무리한 추격 매수가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망가지고 뒤집어져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비중 확대를 내 맘대로 잘못하면 그냥 엉뚱한 추격 매수가 돼서 한 번에 분리해 줄 수 있고 한 번에 역전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을 생각하면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것, 이걸 해야 된다. 저는 이걸 되게 많이 의식한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거를 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판단이 됐으면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비중도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면서 비중을 줄여 나간다던가 마무리를 한다던가 그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시기 전에 매매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수익 중인 상황에서 상한가가 가든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존버하거나 아니면 이제 적당히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다가 아니라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사실상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하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상한가 가는 과정에서 간신히 내 평단을 딱 건드려 주는 거죠. 이런 상황. 이때는 내 평단의 유불리를 생각해요. 여기 지금 2,500원 정도의 평단이 관리가 잘 된 상황의 평단인지 아닌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평단이 관리가 잘 된 상황이라면 물량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고, 당연한 얘기죠. 내 평단이 관리가 잘 안 된 상황이라면 물량을 넘기면서 빼주면서 매도하면서 확실한 리밸런싱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평단이 이게 관리가 된 평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일 거고, 관리가 안 된 평단을 말한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관리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 이거 이제 관리해야지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관리 기회를 별로 안 주고 바로 상한가를 쳐버려서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관리할 수 있는 텀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거죠.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상황에 관리가 덜 된 거지, 나 관리할 줄 몰라서 관리 자체를 안 해서 이런 상황 나온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랑은 완전히 좀 결이 다르다, 아니면 뭔가 좀 상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우선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못하는 사람 얘기는 제쳐두고 잘하는 사람도, 소위 말하는 어니스트님도 그 관리가 안 된 평단에서 이런 상한가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상황을 먼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얘기가, 저는 여기서 주의사항은 오해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니스트도 그래? 나도 관리 안 된 상태로 왔는데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관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는 거랑 관리할 물리적인 시간이나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먼저 인지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관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 디폴트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고민인 것 같아요. 이거 물량 내주자니 아깝고 그대로 지키자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공존하는 시점인데, 이때 관리가 된 평단이면은 빼주더라도 기준 비중을 의식하면서 가주면 되고요. 관리가 안 된 평단이다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빼줄 때 기준 비중보다, 자신이 평소에 다루는 비중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밑으로 빼주는 게 더 좋다, 요 정도 구분점만 가지고 있어도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물린 종목 관리를 하다가 상한가를 만났을 때 내 평단은 여기 있어요. 상한가 갔는데도 여전히 평단 아래예요.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요.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상한가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손실권인 경우가 있죠. 이때는 저는 물량을 잘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시 빠지면 어떡하지? 상한가 안 가도 중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거 다시 꼬꾸라져서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은 옛날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이거 관리하는 동안에 늘어지고 파동 없고 지치고 지루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두렵고, 그 상황으로 다시 만나기 싫으니까 그냥 빠르게 포기하는 듯한 형태의 매매를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포기할 거면 그동안 관리 도대체 왜 했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남아요. 이 관리를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제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도망가고 탈출한다고 이 상황을 모면하는 거지, 그게 투자의 끝은 아니에요. 투자의 끝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심리, 그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물량을 잘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전에서 이행하다 보면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려줄 때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좋아지게 되는 계기점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수익 내보는 좋은 기억과 좋은 경험들이 더 씌어지면은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기만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 좀 이겨보는 경험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겨본다는 거는 그냥 물량을 지키면서 뭐 별다른 액션을 하지 않고 상한가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냐면 이제 관리라는 것도 사실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이런 파동에서 뭔가를 사고 파는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리를 했을 텐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지? 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 비중을 지킨다. 근데 뭐 흔히 말해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A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중을 B에서 그냥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아무것도 안 한다. 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본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봐주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홀짝이거나 심판받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사고파는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고파는 행위를 해주는데 결국에는 매도와 매수가 짝꿍처럼 이렇게 쌍으로 같이 묶여 있으면은 여기서 비중 만약에 90% 있었다. 근데 여기서도 뭐 한 85% 아니면 90% 이렇게 거의 비슷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고 파는 행동은 있는 상태, 요런 상태를 할 줄 알아야겠죠. 이거는 좀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막 갑자기 평시와 다른 수급이 들어오고 파동이 커지고 그러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해야 될 거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빨려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팔게 된다던가, 너무 많이 팔아놓고 보니까는 이제 막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사야지 막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팔아버렸는데 올라가 버렸어. 상한가를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못 사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거를 이제 지켜보다가 떨어지는 거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상한가 가는 상황, 뭐 이런 강한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거 기다리면서 떨어지는 거 예상하면서 그 예상을 기반으로 한 행동을 할 때 막 많이 팔아 놓는다던가 뭐 그런 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의 예측이 틀리는 상황에 대응을 못하는 거, 뭐 그것도 이제 뭐 1차적으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많이 영향을 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 가고 나면은 다 팔려 있고, 아니면 그냥 팔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팔자,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거죠. 네, 그런 행동 패턴들이 전부 다 관리를 잘 못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 제가 볼 때는 경험치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훈련이 덜 된 거죠. 요런 상황이 익숙치 않거나 요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상태? 저는 그냥 단순히 진단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결국에 하는 얘기는 잘하고 싶은 거고,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린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매매에서 생각하고 있는 요 방향과 관점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은 주식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장착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꾸준한 수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뿌리가 생길 거예요. 단순히 상한가에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주식 투자 매매함에 있어서 생각의 방향이나 관점 차이가 느껴질 거고요. 그거를 느끼면서 그걸 보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 매매가 완전히 좀 바뀌면서 대응이 뭔지, 만들어가는 매매가 뭔지,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거, 내가 능동적으로 컨트롤한다는 거, 이런 모든 새로운 영역의 것들이 열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 계좌, 그리고 수익금, 이런 게 달라질 거예요. 저 이거 오늘 솔직히 말하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되게 떠오르고요. 그리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까지 생각이 나는데, 이거 백날 이렇게 얘기 들어봐도요, 한번 좀 제대로 보는 거, 그리고 계속 100번을 보는 것보다 본인이 이걸 직접 행동을 하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상한가를 내가 이렇게 온전히 맞았네? 이런 경험 한번 하는 것만 못해요, 사실. 그렇죠. 이게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좀 바뀌었을까, 소위 말하는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은, 결정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해봤을 때, 해낼 수 있게 됐을 때, 이게 되게 뭐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잘하게 됐으니까 이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든 뭐 보고 따라했든 뭐든 간에 이걸 내가 직접 한번 해보니까, 아, 이렇게도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니까는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진짜 많이 비약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이제 어니스트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행동하지 않고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걸 계속 풀어서 말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거는 보는 거, 그리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고, 그리고 그걸 따라 하든 뭐 아니면 흉내내서 하든 본인만의 뭔가를 하든 해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바뀌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도 투자 클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죠. 오늘 좀 하나 이제 흥미로운 후기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클럽 회원분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니스트님한테 저희 클럽 내에서 감사하다고 남겨주신 글인데,
이거 보세요. 아들분하고 같이 저희 클럽에 가입을 한 거예요. 본인이 아마 이 회원분께서 저희 클럽이 좋아서 가입을 했는데 아 좋네, 우리 아들한테도 주식을 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가입시킨 거죠. 어린 아들이었겠죠. 학생 때 들어와서 여기 이제 아들 군대 보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아드님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어니스트업 주식 비더 아카데미에 입학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이제 요즘 군대에서는 이제 핸드폰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랬겠죠. 여기 통합방에서 오가는 대화나 이런 교육 내용을 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군에서도 감을 잊지 않기 위해 3학년 결제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3학년이라는 건 3년차 결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응원 부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거 보면서 되게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군대에서도 요즘에는 이렇게 주식을 배울 수 있구나라는 이런 좀 신선한 놀라움도 있었고, 부자가 같이 이 주식을 배우면서 아 이렇게 또 할 수 있구나.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나중에 아 이렇게 올바로 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아직은 이제 저는 좀 자녀들이 어려서 그런 생각도 했고, 이게 어니스트님에 대한 또 대단한 생각도 들죠. 아 잘해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회원분들이 좋아하고 군대에서도 배울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이런 것도 좀 놀랐고. 당사자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니스트님? 저는 이거 보고 부러웠다? 흔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주식 얘기를, 그것도 좀 도박적인 관점이 아니라 건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선했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정확하게는 아드님이 아버님을 설득해서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되게 어릴 때 왔어요, 이 아드님이. 인제 군대 갔으면은 그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거의 고등학생 그때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아드님도 되게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했었는데, 근데 아버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부전자전이구나. 대단한 아버님 밑에서 훌륭한 아드님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어쨌든 이런 공간입니다. 좀 훈훈하게 뭐 회원분들이 이렇게 후기들도 꽤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목적이 저희 클럽 홍보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자제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하니까 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이런 공간이다. 그리고 오시면은 후회 없을 거다.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면은 클럽 공지 링크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유튜브로 그리고 클럽으로 여러분들께 주식 훈련할 수 있게, 주식 배워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도 해두시고 알람도 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